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7월 12일 오투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프 이야기 한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고 관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100대 치시는 분들, 90대 치시는 분들, 80대 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싱글 골퍼 다들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 단편적으로만 이야기 드릴게요.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100도리, 90도리 이렇게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드라이버 같은 경우 티샷이 쳐서 오비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이 상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싱글 골퍼들, 그러니까 70대를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비가 나고 나면 그 다음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비가 나고 나면 보통 보는 그 더블 이상을 치는 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쳐요. 트리플을 치든가. 그런데 싱글 골퍼들은 대부분 더블에서 마무리 짓는 수준으로 다 진행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미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만큼은 실수한 거에 대해서만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갈 때도 우리가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자기의 수준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혹시 투자하다가 손실이 발생이 되면 감정부터 상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골프로 말하면 90대 이상을 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골프 치면서 제 인간성도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왜? 많이 차분해진 거죠.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들입니다. 물론 저도 젊었을 때는 이게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할 때 내가 어떤 게임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대 앵그리 하지 마라. 감정을 갖고 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마인드, 다음은 넥스트, 우리가 대응 방법은 뭘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야지 다음 결과에서 또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투자하고 나서 성공하는 이유, 실패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복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도 치고 나면 꼭 복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혹시 뭐,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 골프를 좀 치시는 분이 계시면 저랑 같이 라운딩 한번 나가시면 뭐 그런 얘기 나누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보는데, 가고 싶은 분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언제든지 콜입니다. 자, 오늘 오투정 진행하는데, 글쎄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것들, LG전자 같은 경우는 수익을 언제 진행을 할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카페24 언제 들어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익PNC 같은 경우는 왜 안 눌려? 조정이 들어와 있다, 또 들어가는데,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조정이 잘 들어왔습니다. 첫 시그널이 들어왔는데, 설명드려 보고요. LB세미컴은 아직 저점 구간인데 사실 뭐 3분기, 4분기 가면서 좀 괜찮아지는 거라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는 쪽을 이야기 드려볼 거고요. GS 리테일은 자, 여름 성수기 지금 장마철 아닙니까? 장마철의 주가가 상당히 좋게 올라갈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들도 다 아는데요. 장마철엔 약간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장마철 끝날 때쯤에서 이 장마철 구간이 가장 싼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조금씩 올라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이야기 드릴 거고 NHN KCP 뭐 제가 최근에도 리뷰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금리 인하 시그널이 다가오면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NHN KCP도 마찬가지로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들을 포인트로 이야기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보유하고 저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언제쯤 수익 실현할까? 항상 고민입니다. 목표가는 제가 이야기 드린 관대로 뭐 13만 5천 원 이렇게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수급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털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를 잡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고민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여기서 멈춰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부터 다음 주 한 목요일까지는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지금 이렇게 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가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밑에서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약간 기간 조정을 가주는 것이 맞습니다. 기간 조정을 간다는 건 좋은 시그널입니까? 나쁜 시그널입니까? 예,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좋으면 내려 꽂아야죠. 그런데 경제 지표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10만 7,500원을 갖다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홀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만 7,500원이 뭐다? 익절 라인입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 잡아두고 저는 매일같이 10만 7,500원에다가 어떻게 보면 매도를 걸어두고 그리고 가는 거죠. 일을 할 때 뭐 이렇게 매일같이 쳐다봐야 됩니까? 결정을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혹시 어떤 분께서 익절 라인은 왜 설정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이런 겁니다.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장이 매크로가 안 좋아지면 주가가 조정받은 상태 이런 과정이 발생이 될 때 익절 라인을 잡는 것은 익절 라인 잡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 다시 이렇게 매일같이 매도를 걸어놓고 저수준이 무너지면 어차피 아랫방으로 내려갑니다. 107,500원 무너지면 이렇게 중간까지 내려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가격을 설정해서 가는 것, 그런 것을 익절 라인 설정 후 홀딩해가는 전략, 뭐 이렇게 저는 표현해 드리는 것이 뭐 그 정도 설명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107,500원에 걸어두고 홀딩하는 베이스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이게 선물 지수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그닥 그렇게 예를 들면 우상승 파형은 아닙니다. 카페24, 요거 좀 저도 사실은 관심은 있기는 해요. 많은 분들도 관심이 있을 거고, 유튜브 쇼핑몰, 이런 거. 저도 뭐 유튜브로 하고 있지만, 쇼핑몰을 갖다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작업을 준비는 하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연결하면, 뭐 밑에 딸린 상품, 제가 파는 상품은 아닌데, 우리 분들이 좀 인기가 있는 상품들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으면, 뭡니까, 유튜브에서 많이 매수를 해온다. 물건을, 좋은 거 있다면, 예,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요. 저도 조금 수입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그건데 유튜브 쇼핑몰 연결 작업은 완료가 됐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건 4년 만에 턴어라운드 기록을 한 거,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조금 많이 오른 경향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턴어라운드 하고 실적이 예를 들면 계속해서 설정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종목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자, 221평 윗단으로 올라왔으면 이렇게 들어와 줘야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죠? 좀 크게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 좀 있고요. 유튜브 때문에 좀 더 많이 올라가죠. 왜냐면 미래 가치는 상당히 크다. 이런 리포트도 나오고. 사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웃긴 건 뭐냐면, 그 목표가 설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미래 가치는 크다. 지도 잘 모르겠다는 뜻이지.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 애널리스트는 데이터 디펜던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파월 의장인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라인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60일 라인까지 이렇게 60일도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얘가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노니까 이렇게 만날 거예요. 이런 점들이 아마 포인트가 될 텐데 일단 지켜보고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거 카페2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저는 카페24를 좋게 봅니다. 그런데 주식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냉정해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매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매수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뭐 어떤 종목은 나빠서 매수했습니까? 다만 비싸게 사면 우리가 항상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는 과정에서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저희 머니케어 뉴스처럼 보통 그러니까 스윙 거래 방식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날 들어서 높을 때 파는 것들이니까. 자, 그런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채널에서는 말입니다.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는 절대 손을 대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살짝 또 올라온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요거 또 속으면 안 된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기서 이거 양봉 들어왔다 이거 양전환이 아닙니다. 첫 번째 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시하셔라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최소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아랫단으로 뭐 한다? 분할 매수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암기합시다, 여러분. 자꾸 물어보시면 뭐야? 저기서 살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10개 중에 8개는 대부분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턴어라운드하고 실적은 좋으니까 여긴 저는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122 이동평균선. 그리고 또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벡터링에 의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222 이동평 이렇게 올라오고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얘는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자리, 이 자리쯤 어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약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볼 땐 2주 정도 안쪽에는 우리가 포인트 다시 설계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원익회씨, 저는 요것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듭니다. 이거 올라갔으면 이게 눌려줘야죠. 근데 또 하나 또 얘기 드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 드려볼게요. 제가 이거 수익 실현하자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예, 꽤 됐죠. 근데 한번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게시판에도 올려놨고, 뭐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쉽게 좀, 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기술적인 부분 좀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급등하면 끌고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윗단에서 끌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60일 이평선에서 치고받고 올라왔습니다. 첫 방은 220일, 두 번째는 20일, 세 번째는 60일,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방향성대로 오고 있는데, 이거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실은 5만 원 정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등했으면 우리가 끌고 내려오는 거, 근데 매크로 조금 안 좋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중간에 들어오는 거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요건 아니고 그럼 다음번 양봉 들어오는 자리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선 잡아줘야지. 이건 여기서 잡아주면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던스 좋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는 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정도면 우리 충분히 매수할 타임이 들어오니까 요거 모니터링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좋을 거예요. 예.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사는 것들도 다 이유가 있고 트레이딩 하는 기법도 있고 다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렇게 제 뭐 투정에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아서 선택 결정만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유리하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승률이 안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 대충 읽어보시거나 좀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골프로 말하면 백돌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설거지 안 되는 거죠. 홀컵에 못 넣는 거야. 보통 싱글 골퍼들은 그린에 올라가면 두 번이면 다 집어넣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엘비 세미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중간에 있던 것도 다 턱도 이거 무시하고 넘어왔죠. 기억나십니까? 네, 어쨌든 이거 보세요. 여기 안 들어오잖아. 이거에 누가 양전환이라고 합니까? 이런 시그널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땐 제가 뭐 하나만 본다고 해서 한 번만 빵 치는 것만 본다고 했잖아요. 왜? 이동평균 크로스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 딱 221일 하단.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거 보시려고 그러면 이거 거래하고 싶으면 딱 7,000원 정도만 보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잡으시려면 하방은 경직됐어요. 그래서 그건 뭐 최저가 52주 최저가까지 갔고 업황은 뭐 그 정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니까 제가 볼 땐 52주 최저가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뭐 또 조심스럽게 가시는 분은 분할 매수하시는 거야 무조건 그렇죠 원칙은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GS 리테일, 요거는 글쎄요, 목표가 한번 볼게요. 증권사별로 다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뭐, 34,000원부터 2만 뭐 7,000원까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 이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우리가 시장가 뭐 이렇게 목표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볼 때는 대부분 기대치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이거 연말까지 갈 때 얘기고요. 여름까지 가는 건 여기 윗단까지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뭐예요? 이런 거잖아. 이런 거 다 치고 가는 건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가시면 되고 지금 뭐 제가 여기 라인 60일 라인 정도면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샀든 그래서 분할 매수 여기서 했든 상관없다. 그래서 몰아서만 사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은 비슷한 가격대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야지 어떻게 든 가격을 낮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타기하고는 다르다. 물타기는 언제 쓰는 거다? 물렸을 때 쓰는 거다. 그죠? 예. 물린 사람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 물타기인데 일반적으로 평균 매수단가율 매수가 처음 시작해서 들어가서 공략을 처음 들어가는 건 물타기가 아니잖아요. 자, 골프 칠 때도 야 이게 티박스에서 꼭 드라이브만 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아이언으로 티샷 해도 됩니다. 나는 세 번에 끊어갈 거야. 이 홀은 중간에 긴 해저드가 있어서 저거 넘기려고 하면 글쎄 끊어가는 게 훨씬 좋겠어. 아니면 그린 사이드에 뭐 벙커가 많아서 저는 그린 앞까지 치고 그린으로 올려서 원퍼트를 끝내겠어. 뭐 이런 전략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할 매수라는 것들은 끊어가냐, 한 번에 길게 가냐 이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장타자가 계속해서 우승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종목도 그래서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구배가 있는 거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업앤다운이 있는 종목들 이런 걸 제가 중요하고 상승했다 하락한 것들 이런 것들 다시 매수 포인트 들어가서 또 공략하는 거. 꼭 크게 먹어야지만 주식 투자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늘 염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NHN KCP 금리 인하 요것만 생각하고 가세요. 이거 확실히 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사시고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아. 에이 이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며칠 전에도 리뷰 들었으니까 긴 말은 드리지 않겠고 여기서 충분히 매수해도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긍정적으로 뭐 매크로로 보는 건 이거잖아요. 금리 인하.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주가가 최근에 보면 시가총액이 11위에서 11위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네이버 주가도 올라간다. 그런데 이 네이버 같은 거 가지고 제가 트레이딩 하거나 스윙하기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저 낮은 구간을 샜다. 1년에 한 번 정도 수익 내는 개념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유하고 계신 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금리 인하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도 이야기 드렸고 아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18만 원 정도 이쯤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지금 현재 주가가 이 정도 수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려간 것들에 대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10, 뭐 6만 원까지 내려간 적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큰 내용을 봤다 그러면 큰 걸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스킬업을 통해 가지고 막 스킬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또 가끔가다는 매크로를 통해서 매크로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는 종목도 존재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길게 보고 뭐 이렇게 보는 방향들이 딱 정해지면 그거대로 가야 되는 거. 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들 때문에 에이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매크로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고 뭐 이런 종목이 있는 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죠. 그 중에서 뭐 앞단에 있는 전방 업체들이잖아. 밑에 그래도 뭐 조금 뭐 그 소재나 장비 이런 쪽 같은 데는 그래도 움직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전방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조금 부진한 것들도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고점에 사신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분들은 왜 사셨을까? 이건 뉴스 보고 사셔서 그럴걸? 아마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분들은 이 죽으라고 갖고 있어봤자 원금 회수예요.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무조건 저는 비쌀 때 사는 건 아니다. 이것도 거래하면 우리가 이거 스윙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따할 수 있는 능력들 가져가는 거. 이것들이 뭡니까? 바로 핸디캡, 싱글 핸디캡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싱글도 프로도 가끔 뭐 합니까? 여러분 방송 보시면 더블도 치고 양파도 치고 합니다. 그럴 때 검증이 상하는 친구가 있고 그걸 극복해서 다시 또 랭킹 안으로 들어오는 친구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투자 하루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골프 선수도 골프 하루만 치고 오늘만 치고 말 거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 아주 대단히 예를 들면 앵그리보드 해야 되지만 그럴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또 잡스러운 얘기도 좀 많이 섞어서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면 잡스러운 얘기 많이 섞어가면서 잡스러운 주식 투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가끔 주식 제목을 좀 그렇게 잡고 진행하고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만, 너무 웃긴 것 같아. 진지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잡스러운 주식 시간, 뭐 그러니까 정리하는 시간, 이건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한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질문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게 정말 잡스러워서 그런 건 아니고 그걸 너무 신중하게 바라보다 보면 대부분 질문 들어오는 건 왜냐하면 손실난 거거든. 손실난 거를 갖다 예를 들면 자꾸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다음 주가를 갖다 말이에요. 한 100% 하락한 종목을 갖다가 제가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럼 조회수 엄청 많이 나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고점에 물렸거든. 저거 언제 반등해? 뭐 이런 생각들 하는데 안 돌아오죠. 돌아오는 시간 엄청 걸리죠. 자, 제가 어쨌든 이야기 드리면 이 종목이 말입니다. 이 고점까지 가려고 그러면 6개월 걸려요. 6개월 동안 아무 짓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돈 맥경화에 걸리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익 날 때는 수익 실현하고, 마무리 지면 오늘 넷마블에 대해서는 수익 실현을 이야기 드린 이유는 MSCI 편출 우려가 있습니다. 뭐, 편출될 확률은 전 낮다고 보는데, 우려가 있으면 또 매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CJENM이 요즘 투자 잘못해가지고 좀 돈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넷마블 지분을 좀 판 것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상으로 주가의 상승 여력을 제한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넷마블은 오늘 매도 시그널을 저한테 드렸는데 어떻게 잘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한 13% 났잖아요. 그럼 됐지 뭐. 그래서 우리가 꼭 뭐 15% 이상 수익이 나야 됩니까? 자, 머니케어 뉴스는 항상 10% 이상 30% 사이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제가 30% 이상 보는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따로 별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잘 참고하셔서 오늘도 투자 내용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